지금 22대 총선거가 이제 끝난 지도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선거의 분위기 속에서 국정 방향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여당이나 야당 간에. 또 급기야는 이제 거국 내갓을 같은 뭐 박모 씨나 양모 씨나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이런 물망에 올랐다는 이런 미확인 보도 나오면서 하루를 설렁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시기에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거국 내각으로 간다면은 또 이 전국의 그 돌파구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만약에 거국 내각으로 간다 할지라도 야당이나 여당의 그 내부에 일종의 터줏대감들, 뭐 솔직히 국민들에게 여론을 조사해 보면은 별 지지를 못 받는 자들이라도 자기가 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죠. 그 반대를 할 때는 여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 파괴 공작 아니냐. 과거 야당 인사를 현 대통령이 그 국무총리로 쓴다, 비장 쓴다면은 이것은 야당 파괴 공작, 이렇게 아주 좀 졸렬한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실제로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폴리티션, 정치가라고도 하지만 로메이커, 입법가입니다. 입법 활동을 잘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그 삶의 질을 더욱더 나가게 하고 기업의 활동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활동보다도 정치 투쟁, 권력 투쟁에 전부 다 그 눈이 많이 쏠려가 있고, 또한 뭐 실제로 야당을 이제 보고 있으면은 맹목적인 아주 줄서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걸 볼 때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하더라도 현 대통령이 야당 출신 인사에게도 뭐 국무총리 자리, 비서장 자리를 줘가지고 한번 이 대한민국을 거국 내각 같이 한번 움직여 보자,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국회의원 4년이라고 하더라도요, 국회의원들이 2년 반 이상을 못해요. 엄밀히 말해가지고 국회의원 당선 딱 되고 나면은 당선 감사 인사하고 뭐 어떻게 줄서기 좀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5, 6개월 가만 가버리거든요. 그럼 어차피 또 한 3년 지나고 나면은 공천 신경 써야 되지요. 또 선거운동 미리 또 들어가야 되지요. 이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대통령 임기도 앞으로 3년 남았다면 이것은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벌써 대통령 임기 1년 남았다 하면서 다음 대통령 후보가 각 당에 정해지고 대통령의 일종의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보면 2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2년 가까이 지금 자기의 통치 철학을 갖고 해왔는데 지금 성과가 이렇게 되니까 한번 바꾸어서 거국 내각을 구성해가지고 한번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국회나 우리 그 정부나 지금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뭔가 하면은 국가의 목표를 정확히 잡아야 돼요. 그냥 연설이나 회의나 이런 데서 뭐 국민의 뜻을 잘 보살피고 민생을 돌보고 또 경제 활동을 어떻게라도 국민들이 물가구에 시달리다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고쳐나가고 어떠한 법률을 보완해야 되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무역이 아니면은 국제 경쟁에 생존해서 이겨낼 수가 없는 이 바닥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 대한민국의 그 많은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무역을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입법적으로 보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백투백 같은 경우에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오다를 받더라도 자기들의 이익을 일단 남겨두고 받은 LC 속에서 원자재를 구입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받은 LC 금액이 100이라 할 것 같으면 한 80 정도를 현금화 해가지고 아니면 80 정도의 LC를 만들어가지고 이 수출이나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정부의 밑받침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무역에 관계되는 정부 당국자들은 검토를 해봐야 돼요. 백투백을 한번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중개무역에
아주 아시아의 허브항으로 갈 경우는 승부가 있거든요. 또 그리고 국제금융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투자공사도 있지만은 그러한 곳에서 자금을 운영할 때 그 남의 나라의 자산운용사 비슷한 곳에 돈을 맡겨가지고 몇 퍼센트 운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부 펀드를 다루는 투자공사가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 움직이고 있는 금융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 뭔지 그걸 알아가지고 직접 이 나라에서도 다룰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선거 중간에 보면은 이제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에 전시관이나 또는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하지만은 여의도가 어차피 한국의 국제금융의 하나의 상징적인 곳 아닙니까? 그럼 거기도 국제금융의 어떠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곳을 쓴다면 굉장히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경쟁력을 뚫고 살아나갈 수 있냐 하는 어떤 목표를 지금 국민들에 내놓아야 돼요. 지금요. 파들고 움직이고 25만 원 국민들에게 민생 지원 안아주고 이러한 포퓰리즘 행사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란에서 막 드론 미사일이 서디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떨어지고 지금 한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서는 우리 한국군과 비슷한 위장복을 입고 또 벌크론으로 그 어떤 군대 마크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훈련하는 것 이런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은 물론 대통령도 2년 동안 뭐 했느냐고 야당에서 막 따지지만은 실제로 많은 의원수를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 뭐를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냉혹하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생각으로 어떤 정당의 정치적 성인이 막 이렇게 지금 당면한 어떤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로메이커의 역할이 아니고 오로지 권력 투쟁을 향한 그 방향을 보기 위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또 수원지검에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다가 창고로 들어갔느니 영상 녹화실로 들어갔느니 이렇게 해서 술을 먹었다 이런 그거 다 조사한다 그러면은 금방 나올 일인데도 쌍방간에 지금 어떤 주고받거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국정을 면밀히 보살필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 거국 내각 구성에 생각이 있다든지 지금 흘러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있다 그러면은 가감의 결단을 내려서 야당 속에서도 좋은 인사를 총리로, 좋은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 전국을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전국으로 가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당도 많은 의석을 받아서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느냐. 그래서 상대방을 적대시 해가지고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정책보다도 그것도 하겠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무엇이냐. 무역에서는 어떤 부분의 입법 보완을 잘해야 되고 국방에서는 어떤 부분의 입법 보완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대륙붕이 있는데 그럼 저기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번 힘을 내어서 어떻게 우리가 한번 석유 생산 국가로서의 길을 들어가느냐 이런 좀 목표를 세워가지고 앞을 내다보면서 정부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대통령실에서 거국 내각 구성이라든지 야당 인사 중에서도 좋은 인재를 쓰고자 결심했다면 자고우면할 필요 없습니다. 빨리 결정 내려가지고 이 국정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내야 되고 지금 산재는 여러 가지 의문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특검으로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강력한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는 책무를 다 행사하십시오. 그렇다면 특검 갈 것도 없이 다 최상병 문제라든지 모든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앞을 내다보고 정치 성인이 이런 아주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국정 운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활로를 여는 국정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